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가셨겠지? 장례식은 잘 마무리됐고 상속 이야기해보자. 아버지는 20억 상당의 건물 한 채를 삼남매에게 남긴 상황.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은 없고 생전에 싸우지 말고 셋이 놔두라고 하셨다. 남기신 건물은 20억인데 내가 아버지 병수발 다 들었으니까 10억 갖고 나머지 5억씩 나누면 공평할 것 같다. 아니 그게 형한테나 공평한 거지. 뭐 법대로 해. 삼남매니까 3분의 1씩 하면 되겠구만. 지난 5년간 내가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병수발까지 다 들었잖아. 법적으로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지. 큰오빠 이거 왜 이래?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해외여행 연수에 대학원에 그리고 장가할 때 집도 한 채 해줬지?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왜 하냐고. 너희들이 배가 아프면은 시집 장가가고 공부를 잘했어야지. 아니 나 무슨 나 모르겠고 지금까지 받은 거 아버지한테 그 5년 동안 그리고 병수발한 거 통쳐 그리고 3분의 1씩 오케이? 난 그러면 못 팔아. 아니 평생을 팔아. 무슨 소리? 난 당장 한 푼이 급한데 당장 팔아서 똑같이 3분의씩 나눠! 몰라 나 그냥 법대로 해 이 자식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삼남매의 다툼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때 놀고도 있네. 누구? 누구세요? 누군 누구야? 이 집 장남. 이들이 어렸을 때 집 나갔던 큰 형이다. 점입가경, 때마침 등장한 집 나갔다던 큰형까지 등장.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이고 머리야.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오랜만에 또 재연 보니까 야, 세상에. 혈액순환이 잘 되네요. 저는 안된 혈액순환이 뒷목이 뻣뻣한데요. 근데 아마 와.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럼 유언장이 없으니까 4남매잖아요. 결국에는 장남까지 갑자기 등장해서 1대1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뭐 마지막에 형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형이 어떤 형인지 이제 안 밝혀졌으니까 우선은 삼남매 기준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삼남매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형은 지금 병수발을 들었으니까 내가 더 받아가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기여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먼저 형제들이 동의가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재연 영상을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병수발 된 건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수발을 부모님을 부양을 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로 무조건 기여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 보면은 다른 자녀들도 동의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과연 정말 부양을 했느냐 그래야 기여분이 인정이 되니까 이 정도에 이른 걸 인정되기 전에는 일단은 1대1대1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속사정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 동생들이 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밀어주지 않았냐. 대학도 보내주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아우, 네. 예. 그래서 장남 뒷바라지 많이 한 이 부분 유산 상속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합해서 나눈다. 아니다. 우리 배심원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네. 합산 안 한다 쪽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식 둘 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자식은 효도를 한 거예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더라고요. 사실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동생이나 이제 뭐 오빠한테 뭘 말을 못 해요. 예, 제가 뭐 그만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딸이라고 보셨겠죠. 따라서 뭐 옛날 것까지 뭘 그거를 골치 아프게 뭐 또 그래요. 저는 합산해서 나눈다. 저는 이제 또 전국 차남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차남인데 아니 누구는 그러면 유학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그리고 뭐 장가를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습니까? 장남이 지금 가져간 게 몇 억이 됩니다. 이거 다 합해야 됩니다. 차남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내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맞지 않습니까?
사실 상속 분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받아간 거, 뭐 예를 들어서 유학 자금이다, 그다음에 아까 재수 비용이다, 그다음에 결혼 자금이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에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상속법에서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 내지는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한 유증, 이런 부분을 상속분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제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 수익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좀 볼 수 있냐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히 먼저 받았으면 특별 수익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제 재수 비용 정도는 네. 특별 수익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상속분의 선지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학 자금은 몇 억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결혼 자금은 보통 장남은 뭐 집을 한 채 사주는데 딸들에게는 전세금을 조금 보태주는 정도. 이러면은 장남의 경우에는 특별 수익을 좀 얻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장남이 이제 7억 정도의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현재 있는 상속 재산이 20억이라고 한다면 이 7억을 넣어서 상속 재산을 27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27억을 상남매가 공평히 나누면 9억씩 나누게 되겠죠. 네. 근데 장남은 미리 7억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2억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9억씩 가져가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사연에서도 장남이 주장했듯이 받은 만큼 또 효도를 했단 말이죠. 무려 5년간 아버님의 병수발을 들으면서 기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여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 수익하고 별도로 또 기여분이 있는가를 다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했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이 자녀로서 그냥 해야 될 일 정도였느냐, 뭐 병원 예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안부 여쭈고 정도였느냐, 아니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형의 이제 그 와이프 며느리가 와가지고 병수발을 들어서 간병비를 아꼈다. 그다음에 간병인 비용을 부담했다. 병원비를 부담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방점을 찍으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현 영상에서는 형이 어떤 걸 했는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네. 자녀들이 워낙 불효자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만 간병하는데 도움을 줘도 기여분을 좀 인정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질 않는데 네. 한 자녀가 그래도 보살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굉장히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약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여분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뭐 인정이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지 뭐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 분도 효자 효녀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 효도하셨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효도하고 계세요? 그것 다 어떻게 말로 합니까? 효도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말로 표현 안 되면 법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실제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양아들이 있었는데 친자식들은 나몰라라 했어요. 근데 양부모를 50년간 모셨어요. 그래서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게 있고요. 또 이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이 됩니다. 자식들이 다 몰라라 하니까 이 재혼한 처가 남편을 계속해서 부양을 한 거야. 10년 정도 병간호도 하고 임종갈 때까지 정말로 극진히 간병했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지 기여분이 인정되는 거예요. 두 분도 더 열심히 효도하셔야지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팬이 되시네요. 지금 효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막 부여를 해주시네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최고죠, 일단은. 그러니까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뭐 상속이나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자식에게 미리 한몫을 좀 떼어줬는지 아니면 어떤 자식이 나를 제대로 효도하고 부양했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현명하게 남겨주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또 계속 있을까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이 싸우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이렇게 네. 이제 사후에 소송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법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결혼할 때 집을 미리 받아갔다. 그럼 그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는 거죠. 공정한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효만 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불효자는 덜 받는 게 좀 공평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미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100%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받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미리 유언장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미리 자녀들에게 보여드리고 자녀들이 다 그걸 동의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화